하면서도 약간의 사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 2회에서는 저랑 이원규 선생님 둘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김상철 선생님하고 조금 더 큰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특별히 두 분의 인터뷰어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료관에 계신 원종관 선생님하고 울산에서 이제 계시는 윤지연 선생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원종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료관에서 매뉴스크립트 캠프도 진행을 하시고 약간 안면도 있으시고 김상철 선생님하고 그래서 저희가 모시게 되었고요. 윤지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매뉴스크립트 기록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노동역사관 같은 걸 오픈할 때 많은 자문을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두 인터뷰 선생님께 김상철 선생님과의 이야기를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료관에서 일하는 김종관이라고 하고요. 김상철 선생님하고 또 성재현 선생님하고는 안면이고요. 저는 심지어 김상철 선생님하고 같은 동네 살아요. 네, 오늘 알았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하는 행사에 이렇게 초청을 두 분을 하기도 했었고, 네, 오늘은 또 와서 선생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사전에 윤지연 선생님하고 저희 셋이서 이렇게 인터뷰를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윤지연 선생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김상철 선생님한테 드렸었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끼리는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발표를 듣고 나서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이브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아카이브에서 일한다고 하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록관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아 그래 네가 옛날부터 글씨는 잘 썼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늘 그런 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도 아카이브, 기록관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궁금해하는데 우리들 대부분은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카이브라는 게 있고 아카이브라는 게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왜 중요한 것인가를 늘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노면사료관이 그동안 작업을 했던 것들을 쭉 보면서 되게 여러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설득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증기록과 관련해갖고 전시회를 열라든지 아니면은 친필 기록? 이런 걸로도 또 따로 전시를 꾸밀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들으면서 사료관이 해야 되는 역할들은 내부에서 정리를 잘하고 보존을 잘하는 역할들도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알릴 수 있는 이런 역할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들었었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아까 황 선생님께서 제 속이 울산에서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울산대학교라고 있거든요. 울산에. 울산대학교에서 대학 기록관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2년 근무했다고 이제 나가라 그래서 마침 그 울산의 그 남구청에서 또 이렇게 연구사를 뽑는 그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한 2년 정도 넘게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대학에 있을 때 항상 고민되는 게 그거였어요. 이 대학 기록관이라는 존재 의미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기관이 필요한 그 필요성을 항상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그 중압감에 굉장히 시달렸었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에 오니까 그런 게 너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만 딱 하면 제가 할 일은 이제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계시는 한 옆에 이제 일하시는 그 계장님이 이제 저한테 윤지연 씨 그동안 일했는데 뭐 우리 구청에 뭐
좀 중요한 기록물 뭐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 대학기록관에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나의 존재 의미와 우리 기관의 존재 가치를 항상 고민하고 그랬던 것들이 공공기록관에 가니까 너무나 그동안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회로,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나의 존재를 좀 이렇게 알려야겠다. 우리 그 기록의 가치라든가 이런 걸 좀 알리는 그런 이벤트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금 학생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기록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글로만 정말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이 기록을 통해서 사실을 구현해내는 그런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었지라는 거를 많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낙원수 이런 거 처음 질문지를 저한테 먼저 보셨는데 청문회 하는 것처럼 그런 톤이어서 되게 긴장하고 왔습니다. 난 반대가 아닌데 좀 쉽게 그냥 쉬운 걸로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원종화 선생님한테도 제가 여기 사령관에서 잘 몰라가지고 여쭤본 게 있었는데요. 이 기록물이 지금 사령관이 어디 있는 거죠? 지금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는요. 네. 진영읍내 진영문화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처음 시작했던 추모기록물을 시작했을 때, 네, 하면서 거기에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일단 저희들은 임시기록관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 차에 한번 봤는데 그 공간 실평수 자체가 저희가 쓴 게 넓지 않아요. 공간 두 개 정도가 한 40평, 50평 남짓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물리적인 보관들은 거기에 일단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 재단사무실에서 이제 내부 관리 시스템 등을 해가지고 전력 작업들하고 내용 파악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많이 정면과제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 노무현 센터 같은 것들이, 노무현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에 이제 부지 확정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내일모레 또 선거랑 맞물려 있었고요. 서울의 지자체장 같은 분들 중에서도 더러 거기에 대해서 인지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부지 같은 경우. 부지가 지금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저희들 일이 좀 더 쉬워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겠네요. 그런 작업들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 말하는 그런 기록관, 수장고 이런 것들 어떻게 왔다 갔다 교체되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될 것인데 아직은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진영에 자료가 있는 거고 일은 예. 선생님께서 일은 어디서? 재단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재단 사무실에서. 재단 사무실 서울에 있는 거고요. 예. 그게 물리적으로 좀 힘들지는 않나요? 자료가 조금 저희가 재단 행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산이나 봉화 이런 쪽 인근에서 여러 가지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관했을 때는 차 하나 해갖고 차 하나 내려갖고 담아서 내려간다든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관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자체는 이런 걸 지금 다 같이 하죠.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규모가 있는 이전의 특이 시절에 비하면 규모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하나 지금 전담해 갖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수집하는 누가 등록도 하고 같이 해지 작업하고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어서 일 자체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별하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어렵다는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식의 보관 책이나 설비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그게 점점 중요해지겠죠. 동행 문제하고 시정되기도 하고 하니까.
처음에 선생님한테 질문지 몇 개를 드렸던 것 중에요. 그 수집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궁금해하는 점은 아직도 되게 뜨거운 기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얼마 전에도 그런 것들을 봤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노무현사회관에서 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떤 블로거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자 시기부터 서거까지의 사진을 이렇게 쭉 올려셨는데 한 200장 올렸나? 네, 그걸 되게 조그만 사진이지만 붙여서 올렸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가슴이 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지자나 뭐 이렇게 그런진 않았는데 요즘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되게 저까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수집의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수집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몇 년 전 상황하고 좀 달라진 것들은 뭐냐면은 몇 년 전만 해도 그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그 일종의 디지털 로그 같은 것들이 기록의 수집 대상이지 않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특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어쩌면은 사료관이 폭발해야 되는 수집 대상물의 일종이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화제의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세상이 기술적으로 그만큼 변했다면은 장기적으로 그런 수집 정책들을 어떻게 갖춰가야 될 것인가 사실 이건 저희한테도 굉장히 큰 고민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사료관에서는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보유등록 현황들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단 아무튼 저희 대통령 기록들은 다 이관을 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중간에 공개가 되고 사용이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그 두 가지 그 겹치는 문제가 있어요. 사료역으로 놓고 본다면 여전히 재임 이전 시기에 결합 자료들이 많단 말이죠. 특히 아까 잠깐 앉으면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같은 경우가 뭐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이분이 뭐 영화 번호이 때문에 잘 알려졌지만 이 각본을 맡으면서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서 그 이후 80년 같은 경우는 거의 정말 그 노조의 창립이나 지원 활동들을 무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남도 일대, 뭐 부산, 마산, 거제, 창원, 울산 등등 거의 남도 일대 대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저도 알고 있는 이상으로 대단히 많이 저 어떤 법률적인 지원이라든가 또는 뭐 물리적인 지원까지도 나가서 뭐 연설하고 뭐 집회 참조 연설하고 이런 걸 포함해서 대단히 많은 그 범주에 포괄되어 있어요. 이번에 당시에 그 활동 양들이 그게 초선위원 3당학단 초선위원 대사 3당학단 되기 전까지도 계속 활동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록을 들어주는 데는 중요한데 사실 난감한 게 왜냐면 그때 고시기 같은 경우는 수시로 그냥 뭐 불법 검문에 뭐 고심 검문에 무슨 뭐 압수수색 이런 수시로 주고 하니까 실제 노조 운동 활동 자체가 뭘 남겨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 분명 어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통령의 흔적들이 어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연락들 기본적으로 일단 그냥 그분의 일대기 위해서 지금 이전 시기에 차지하고 있는 연락들이 되게 급한 문제인데 근데 지금 제가 처음 문제는 저희가 또 기지만 하는 겪는 문제들이 뭐냐면 여전히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되게 현재화되어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여전히 뭐 이런저런 어떤 뭐 전략이나 음모를 통해서 정치적 기사를 통해서 어떤 뭐 전국 전환의 뭐 수단으로 어떤 새로운 이슈를 내세울 때 여전히 독한 노무현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저희 들었을 것들도 당장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은 거기에서 뭔가 반박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다. 뭐 그런 대응도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재임계 뭔가 기록들이라든가 뭐 기억들 이런 것들이 되게 또 시급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그것들이 참 실무이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스탠스를 잡기가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료사업들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저희들은 아무튼 재임 이전 시기에 전락돼 있는 자료 같은 것들 우선시하는 것들이 기본 방침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연보 같은 것들을 하면 이게 쉽게 드러나잖아요. 연보 회용들이 물론 꼭 양장본을 만들어갖고 꽂혀둬야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 서류 업무를 하는 것 자체도 이미 그 연보 작업들이
자기들의 일체적인 업무 지도가 되는 거잖아요. 뭐, 보면서 여기 우리 갖고 있는 게 뭐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작업들도 사실은 또 쉽지 않죠. 왜냐하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인 시절 대부분을 원외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배지를 담그는 두 번밖에 없었고. 근데 그 전임 대통령 같은 경우를 본다면 뭐 김영삼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뭐 당 대표, 총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없어도 좀 언론 기록이라든가 해외 기록 같은 거 되게 많은데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시절이 거의 없죠. 원외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흔한 보도 같은 것도 신문이나 별로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연보를 하나하나 파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되게 고마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87년에 이제 대통령이 첫 구속이 되는데 그때 보면 검찰 공소장이 있잖아요. 공소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소사실 보면 이 양반은 몇 월 며칠, 87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뭘 선정했고 몇 월 며칠 그러면 이런 것들 저는 되게 소중한 거죠. 아 이분이라도 이 양반이 검찰 따르면 이 시간에 이런 게 있었구나. 연구 한 좀 더 채우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식의 뭐 효용들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전반적인 것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그 객관적인 사항들도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니어서 그래서 정책으로 따지면 당연히 목자진 간에 일단 지금 이전 시기에 결합된 것들 우선 뭔가 찾아내는 작업들이 먼저가 돼요. 이게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제가 그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그 기증처가 저는 울산에 살다 보니까 울산자 나오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울산대학교 총학생회 이런 기증자가 있는 거예요. 아 뭐지? 얘네는 뭘 여기다 줬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근데 그런 기증자들이 있나 보죠? 뭐 어떤 자료들? 아마 추모비용 아니었을까요? 네? 추모비용이었을 거예요. 그 추모비용이 아마 그 친구들이 이 뭐라 그러나요? 뭐 이런 이런 그 그림이라든가 아마 그런 거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학생회 측에서 그냥 그건 아마 그 2009년에 이제 수집 당시에 동아 현장에 내려가서 이런저런 자원부자들 분들이 수집해오는 과정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분류 책을 보면은 추모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출처가 되겠죠. 당연히 출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식 장의위원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분양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수거해오고 수집해왔던 것들 있거든요. 그 안에 울산대의 책을 수집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집이 되는가 보죠. 예. 그 수집과 관련해서 제가 아직 의문점도 드는 거는 구술 기록의 비중이 다른 전체 총량을 따졌을 때 다른 기록관, 비슷한 기록관들에 비해서는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결락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구술 기록 수집이 그 두 가지예요. 그 결락 차원이 하나가 있을까? 다만 일단 구술에 관한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여건이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여건이 좀 나은 편이에요. 왜냐면 일단 상당히 좀 젊죠.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저희 재산이사장이 이해찬 이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김대중 대통령 쪽에 가는 건 맞는데 물적으로는 차고참이라고 아직은 그 대통령하고 접했던 사람들이 좀 그래도 좀 아직 젊으신 거죠. 나이가 많지 않고 그리고 일단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우호적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그런 살아온 이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학습적으로 이야기하면 라프 형성 이런 것도 굳이 일단은 뭐 쉽게 섭외가 되고 해주기도 하고 그런 여건인데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 구술의 비중이 높아진 건 지금 먼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락의 내용들을 메꾸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구술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갈래를 타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실제로 대통령의 이력들을 새롭게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하다 보면 구술만큼 좋은 수집처가 되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그분이 갖고 있는 것들, 그분이 그때 92에 활동했을 때 어딘가에 여기 있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기획 수집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하는 거 외에는 구술의 수집에 기여하는 분들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재임 비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재임 중요한 문제인데요. 정책사, 일종의 정책사가 되겠죠. 구술 업무가 재임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통령이 워낙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이력, 정책이 논의되고 토론을 거쳤고 정책 안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기까지 과정들을 아무 튼간에 남겨라. 그런 얘기들을 워낙 그런 재임적 같은 경우가 개별 그런 보고서도 껌껌이 보고서가 아니라 이 보고서의 흐름들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어떤 식의 논의와 간로들과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재임적인 감성을 국민한테 알려야 되는 것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정책사를 재구성할 때도 부수는 대단히 중요한 소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저런 상황을 좀 놓고 그런저런 사정 요인 때문에 아무래도 부술에 대한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되게 할 사람이 되게 많고 아직도 이렇게 흔히 주요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작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광재 이론이라든가 이동국이라든가 섣불리 할 수 없지만 유족분들도 언젠가 해야 돼요. 아직까지 너무 조심스러워지죠. 그런 것들. 또 개인적으로도 아무튼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서울편찬 특별위원회 시절 때 부소를 미리 먼저 맡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예정이 또 되게 많고요. 부소는 아무튼 이거 전공하시는 분들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 구술 하실 때 생애사도 하고 뭐 주제별로도 이렇게 돼 있고 예.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술에 되게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보통 구술 하시는 분들이 꼭 본인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듣고 싶은 말. 그거는 뭐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저? 예. 사실 뭐 이렇게 사료 업무에 어울리는 건 아닌데요. 예. 그냥 이제 저분이 구슬을 하는 되게 오래됐네. 아니 의례적인데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 아니, 노무현이라는 사람, 노무현이라는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마음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근데 처음에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안 좋아지는데 이게 시간 대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구술을 하게 되면 처음 어떻게 만나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다 보면 항상 마무리가 이제 서거가 되는 거거든요. 항상 마무리가 항상 우울해요. 말하는 사람도 우울하고 뭐 얘기하는 저도 그렇고 하다 보면 이제 가능한 방식들은 항상 서거 당시의 얘기가 마무리가 되지 않도록 안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지를 구성하는 작업들도 꽤 많이 포기 드는 작업들이에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력서 따지면 뭐 옛날 신문들을 정말 단순 시간에 노면 하나 쭉 검색해서 이쪽으로 보기도 하고 또 재임기의 질문지로 들어가면 그게 정책에 대한 질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구술의 경험에 구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작업들이 저한테도 많이 남고 나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구술은 매력적인 면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셨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록 생산과 관리의 갭, 이런 게 있었고요. 이거 사실 우리 쪽으로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관리의 전문성들을 많이 얘기하고 강조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분야의 국내 이력이 오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초기엔 자리를 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중을 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문성, 전문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서 더 나아가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이나 태도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었어요. 매일은 그냥 다 읽는 네? 학점을 보내 매일 그냥 다 읽어버리니까 조금 더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는 되게 현실적인 한계들에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예 전공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필 기록 이벤트 같은 경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집과 그리고 중간에 알림과 나중에 기증 기념전까지 해서 되게
프로세스가 되게 일관되면서 또 잘 짜여졌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또 제가 이렇게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뭐 일종의 어떤 뭐 역증감에 발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이력들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10년 날 기자도 있었고 할때도 없이 또 청와대 들어가서 공무원생활도 했었고 이런저런 일들을 또 기록 지금은 또 안 어울리게 연구원이라는 직함을 갖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하는 분야에 대해서 자꾸 계속 뭔가 좀 넘겨보고 가늠을 해보게 되는 연습들을 생긴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을 하면서 아무튼 기본적으로 기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거듭거듭 확인해요. 그런 것들을 청와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일하면서 그런 식의 발단, 인식의 개항이 시작이 됐고 근데 하다 보니까 기록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어디 가서도 좀 더 어느 조직에 있더라도 좀 더 존중받고 대우받고 했으면 한다는 그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접해왔던 학계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은 이제 초기니까 이런 얘기들은 사실 같이 일하는 성경 씨랑 이렇게 그런 나의 의견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초기는 아무튼 학교로서 뭔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 거니까 기록 관리에 대한 필요성 또 좀 더는 전문적인 필요성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그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정 수준이 되면 뭔가 질적인 전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식의 스탠스의 기견은 그냥 계속 사람들 자리만 돌리는 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디 있으면 이런 데 조직이 있으면 이런 데는 기록 필요합니다. 기록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명, 두 명 만들고 또 하다가 어디가 뭔가 위원회가 꾸려지면 기록관리위원회 주면 5명 되면 5명 정도는 안 되고 10명 되죠. 아마 이런 식의 그냥 자리 만드는 걸로 있다는 생각, 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한다는 생각들이 뭐냐면 제가 책을 읽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겪으면서 체험했던 거니까 일단은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왜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본원적인 질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역사를 그 이후의 세대, 이후에 또는 이후 세대에게 남겨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도 있고 뭐 법적으로는 뭐 행정 효율성, 투명성 이야기하지만 그걸 내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청와대 있을 때 아무튼 저는 되게 순진하고 모험적으로 이전 시스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이거 그래 내가 여기서 손을 등록한다고 손을 내는 그 순간 내가 쓴 자료는 공개 시점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 공개가 된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거기에 쓰는 보고서라든가 그 내용들이 언젠가 공개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 대포폰 나눠주면서 민간에 사찰을 했다는 정부에서 그런 정부에서 어떤 기록들이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저는 기록이 이렇게 이후의 가치도 분명히 있지만 그 기록하는 문화,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당장도 그런 문화가 보편화되면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일하는 방식 또 더 나아가서 그 업무의 내용까지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아까 예를 들었던 대포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기록 남길 경우는 어떨 것이냐겠죠. 만약에 반대로 그런 기록들을 조금이라도 눈치를 보고 인식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런 식의 일들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 기록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설파해 나가고 어필하는 데는 단순하게 그런 가치에 대한 기록이라는 가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장, 지금 현실에서 충분히 우리 사회에 일하는 방식과 업무의 내용들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 더 낫게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열심히 알려내고 적극적으로 사례로서 알려내는 것들이 되게
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 조사하는 사람들이 바람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기록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와 역량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록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민간에 어디서 일을 하든 공공에 어디서 일을 하든 간에 그냥 지금 계속 여러 번 그 고민에 그거로 나왔던 것처럼 그냥 기록을 정리하고 등록하고 하는 사람으로 조직에서 인지가 되지 않게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자기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든 간에 기록을 통해서 조직이 걸어왔던 길, 이력들을 파악할 수 있고 실제로 조직이 돌아가는 업무의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 주어진 것들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남기는 것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 역할이 주어진다면 조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조직이 돌아가는 것들을 아는 것이니까 이것들이 때로는 뭐 회사의 어떤 뭐 마케팅의 관점에서 뭐 정리될 수도 있는 것이고 홍보의 관점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기획 파트 누군가가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적어도 조직에서 기록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 대한 기록들은 충분히 그럴 효용이 있는 거라는, 그럴 효용이 있는 분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뭐 좀 거시게 말씀드리면 자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자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모르겠죠. 결국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업무 내용들은 그냥 와서 뭐 야 그거 없냐? 그거 찾아봐 좀 줄래? 이런 일만 할 거라는 거죠. 저변이 넓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렇게 그 두축이요. 기록이 가지는 가치는 지금 당장 현재화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기록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를 좀 더 낫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효용이 있다는 것들 하나부터는 내적으로 기록 일을 하는 사람들 조직 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들을 외화시켜내가면서 그 업무의 가치와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받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를. 선생님 혹시 그런 지금 말씀하신 생각은 언제부터 갖기 시작하셨어요? 그 재단에서 기록일을 맡으면서 이렇게 민주운동 비너사분들도 만나고 네. 이제 이런 분들 몇 분들 조금씩 만날 기회가 생기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씩 그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파악해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그냥 해가게 된 거죠. 청와대에 계실 때 그때도 이런 생각이 좀 있으셨어요? 그렇지 않아. 그때는 워낙 일단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기록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청와대 있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뭐, 그래, 기록이 중요하겠다는 생각들을 이제 막 갖기 시작한 것이고. 그때 같은 경우 저는 아무튼 오기비서는 제 쪽 담당관이었지만, 역시 물어봤어요. 애매하면은. 당시에 뭐, 조영삼 연구사. 또 누구죠? 네. 이영남 연구사인가 이런 분들 자꾸 뭐 애매하면 그냥 내가 알아서 안 하고 물어보면 됐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기본적인 갭들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기록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갭들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갭을 메우는 방식들이 한쪽의 관리 전문성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본다면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사례들, 두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갔으면 좋다는 사람들은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궁금한 질문을 주십시오. 네. 제가 2009년 그 7월달에 노무현 추모기로 그 정리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 참가하게 됐는데 좀 제가 그때 이제 접하면서 그 기록량도 사실 많기도 많고 그러니까 보존하기를 취약한 것들이 같아요. 제가 일할 때도 사실 그때 장마철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작업장이 사실 야외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그때 되면 좀 습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도 막 좀 종이 같은 경우가 좀 너덜너해지고 상태가 좀 안 좋은 게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수조에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어떤 방식으로 보관 저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모르죠. 보관은 사실 죄송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어서 고도화시켜서 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여전히 아무튼간에 그 진영 임시기록관의 공간을 임대해서 지금 임시기록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하원 항상
이라든가 종이 문제는 그 양분을 처리하는 거죠. 그런 그런 정도의 작업들을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만 일단 추모기록들에 대한 당시에 일단 우리가 그 특기가 가축되면서 이감받은 추모기록 같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는 거의 되어 있고요. 시스템 등록상으로도. 근데 앞으로 물리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유관기관이라고 하시는 도서관이라든가 대부분도 아마 지금 그 수준에서 많이 나아가 있지 못할 거예요. 그거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단 같은 경우는 오면 센터라든가 기록관이 이제 부채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으로 다할 것인데 이게 서류를 따니면 뭐 그렇게 시작하면 돈은 돈대로 계속 어찌 보면 끝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끝이 있겠지만 대단히 큰 비중의 돈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뭔가 좀 처리할 수 있을지 어떤 설비들을 그런 것들은 그냥 앞으로 직면해야 될 과제로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그 기록물 등록 현황을 보니까 실제로 가지고 계신 기록물보다 등록되어 있는 건 아무래도 뭐 그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있지만은 그거 말고 이제 공개되어 있는 기록물하고 등록 기록물하고 좀 현황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등록이 된 이후에 공개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뭐 비공개 사유라든가 그런 게 있으신 건지 그리고 이후에 공개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대단히 그렇게 치밀하게 그렇게 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마지막 부분 공개 문제는 아무튼 이제 올해 들어서 뭔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연 2회 정도 부정적으로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등록단에서 이제 공개가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들의 내용 파악인 거고요. 우리들이 제대로 그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자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이내스적으로 공개를 해갖고 어떤 뭐 논란의 소지가 있을지 이런 것들도 되게 정무적인 검토의 수준은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는 업무 지체 문제입니다, 실제로. 몇 가지 되게 주의하고 감안할 사항도 있지만 실제로 공개해서 바로바로 등록해서 바로바로 공개하는 것들은 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등등의 문제들이 좀 있는데 당장은 아무튼 우리가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래서 뭐 오해 소지가 없거나 또는 우리가 봐도 내용에 애매한 내용들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봐서도 잘 애매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보수 같은 것들이 그런 사례인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튀어서 이 양반 실제로 원래대로 사실은 이건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12대 총선인데 14개라 그러시고 이런 것들이라든가 말씀 쭉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맥락들이 정리가 안 돼서 이것들이 우리가 계속 녹취록을 정리하고 자막을 붙여서 소개를 해도 잘 소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하면 손이 더 많이 가는 경우들 이런 거 등등들을 감안해서 일단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등록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요? 저희도 일을 좀 티나게 해야죠.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성남 국가기록원, 나라 기록관에 대통령 기록관이 있잖아요. 거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이 있을 건데 거기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기록관 차별을 둔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하고 하나 더는 지금 사료센터에 계시는 직원분들 중에 기록 전공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록 전공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내년에 이제 이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종시로. 올해는 넘어갈 것 같고. 이사 가면 이쪽은 그냥 보관소로 승부가 있는데. 특별한 차이는 없죠. 왜냐하면 저희들 아무튼 간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행사한 대통령 교육을 다 입안을 한 거잖아요.
했고 저희는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이미 공개된 기록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개 기록물 같은 재임 공공 기록물, 그러니까 재임 기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그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였던 청와대 브리핑에 탑재해놓은 것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정치 자료, 정치 자료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네. 그 청와대 브리핑에 담고 있는 내용까지도 아직은 다 저희들이 우리 사령관에 못 갖고 소화를 못하고 있는 수준일 거예요. 아마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그 안에 일종의 하나의 교집합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기록관도 이제 계속 앞으로 해마다 계속 그 재물 작업들을 해나가겠죠. 아마 올해 했으니까 거기 아마 2년 단위로 하는 거죠. 일단 사람마다 제한되어 보니까 그럴 때마다 뭔가 우리 기록의 생산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먼저 좀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관여 나오는 작업들을 필요하겠죠. 대통령 기록관에서 비록 경쟁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대통령 기록관은 재물 작업의 진도에 맞춰서 좀 계속 확장해 나가고 공개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문가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송지현 씨 이제 공부하는 친구가 있지만 그 초기에 대단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초기에 서류 편찬 특별위원회 만들면서 50단씩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시스템에 대해서, 뭐 분류 체계에 대해서, 뭐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뭐 대단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현정 박사님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랄까요, 뭐 대단히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있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업무패스를 아니까. 그래서 그런 거 원래 학문적으로 또는 좀 전문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식의 세팅하는 것들과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업무들, 또 청와대 대통령 기록관의 특성, 또는 뭐 청와대에 있던 업무 방식 이런 것들 준용해서 나눈다고 뭐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게 앞으로도 계속 재단의 사료가 일정 수준 학계에서 계속 토용될 수 있는 폼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그런 재단은 기본적인 문제로 봐요. 다만 제가 앞서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가졌던 것처럼 전문성들을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이고 풍부하게 발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시죠. 네, 프로에서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릴까요? 네, 질문 없으면은 그러면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주신 네, 김현재 선생님, 이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편해 보시죠. 네. 네, 네. 오늘 경청은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말씀 주신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